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실기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힌다. 2.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4.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5.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바꿔 입도록 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치매 대상자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해서 바꿔 입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거나 이해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2. 기저귀를 빼고 소변기를 데워 놓는다. 3. 대상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을 권유한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어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5. 사용한 기저귀를 말려놓았다가 덧대어준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찼을 때 소변이 밖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쪽 몸에다가 베개를 대어 주어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이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셔야 좋아하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 같은 상황에서 공감 반응입니다.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 대상자분께서 영감 기일이 다가오니까 영감 생각도 나고 그래서 밤에 잠도 설치고 영감에 계실 때는 잠자리도 살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가 그리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을 해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옆에서 앉아서 말한다. 2.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난청입니다. 우리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을 바라보시면서 대화를 시작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대상자의 옆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난청은 대상자의 앞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청이 있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대상자분 어르신분들께서는 고주파음은 오히려 더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음이 전달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저음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가 아니라 크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잘 입력이 되겠고요. 출력은 낮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력은 낮게, 입력은 높게 해주시는 것이 보청기 사용 방법입니다. 4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물론 치매인 대상자도 이렇게 진압력 대상자도 이렇게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일단 언어장애라는 것은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글자를 쓰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게 하고요. 또 말로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진압력, 문제가 지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고 또 이제 치매가 있는 대상자인데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가락지, 남력남, 그다음에 힘력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르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사람을 잘 기억하게 진압력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인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을 자주 해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름과 존칭어를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는 시설인데 집으로 알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진압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인 분들은 가족이 자주 방문하면 오히려 가족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좋은 방법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맞게 작성된 것은 1.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2.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3.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4.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5.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정확하게 6화 원칙에 써주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 1번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가 아니라 기저귀를 2시간 만에 기저귀를 1시간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 2번 수차례도 뭐 오전, 오후, 저녁 아니면 몇 시 이렇게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3번은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아침 10시, 바나나 1개, 그리고 전부 먹었다라고 표현을 잘 해주셨고요. 4번에 오랜만에가 틀렸습니다. 오랜만에가 아니라 뭐 일주일 만에 아니면 3일 만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5번도 며칠 만에가 아니라 3일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 입맛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도와야 하는지 문제인데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게 하면 오히려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서 같이 도와드려야 되겠고요. 오히려 입맛이 없을 때는 가벼운 운동이나 아니면 약간의 몸을 움직이게 한 후에 식욕이 돋은 후에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좋은 방법이고요. 단 음식 오히려 좋지 않겠죠. 그리고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해서 입맛을 돋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모두 잘게 써는 것은 반찬의 모양이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44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비위관을 제거한다. 3.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번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궈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비위관이 꼬여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비위관이 꼬여 있다면 꼬인 거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꼬여있지 않았는데도 구토를 한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비위관을 잠그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위관을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가루약 복용을 지금 보는 건데요. 가루약 복용은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침 주사기라는 것은 침이 없는 주사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있는 숟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을 사용해서 물에 가루약을 개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에 털어 넣어 주셔야 되고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섞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가루약이 있다면 이것은 버려야 되겠죠. 보관하지 않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비도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검 안쪽에 거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지금 문제는 안약입니다. 안약이 있고요. 또 안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약인지 안연고인지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6번 문제는 안약이고요. 안약은 이제 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넣었을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서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5.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입니다. 일단 하나씩 볼까요? 1번은 잠금 장치가 문 안쪽에 있으면 어르신이 혹시라도 문을 잠갔을 때 내가 밖에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슬리퍼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는 신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표시를 하신다면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선생님들 혹시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가 맞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네, 왼쪽 편마비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 변기를 사용할 때는 편마비이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등받이가 있는 변기에 앉히셔야 되고요.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가 아니라 변기와 침대의 높이를 같게 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편마비인데 왼쪽으로 변기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손인 오른손으로 잡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기를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이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오른쪽이 아니라 우리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에다가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5. 도뇨관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옳은 방법을 찾는 건데요. 지금 소변 주머니는 중요한 것은 방광보다 항상 아래에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변이 역류해서 방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 아래에 위치하게 하셔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를 교체하거나 세척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이 아니라 반에서 3분의 1 정도 차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출구 부위를 열어서 소변을 버리시면 됩니다. 50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불룩한 경우에는 도뇨관이 꼬여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이면 소변 배출이 되지 않아서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대상자의 요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루에 출혈이 있으면 주머니를 떼어준다. 2. 요루 주머니를 착용하는 경우 통목욕은 금지한다. 3. 요루 주머니는 소변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워준다. 4. 요루 주머니를 착용하는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요루 주위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으면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3번. 요루 관리 방법은 3번이 맞습니다. 요루 주머니는 소변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루에 출혈이 있다. 이럴 경우 요루를 떼어주거나 이런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통목욕 가능합니다. 통목욕을 할 경우에는 요루 주머니에 소변을 비우고 주머니를 착용한 채로 통목욕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루 주머니를 착용하는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은 잘 오히려 더 드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감염 증상이 있다면 이건 역시 알코올솜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52번 대상자의 의치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마비나 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마비나 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강 내 압박을 덜기 위해서 빼고 자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하시면 오히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표백제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의치 세정제나 물에다가 담가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를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밀어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3번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눈은 천정을 보게 한다. 3.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린다. 4.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5.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침대에서 머리를 감는 방법인데요. 일단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오히려 춥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닫고서 머리를 감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눈은 천정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눈을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은 발 아래까지가 아니라 허리 정도까지 접어서 내리시면 되겠고요.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하신 후에 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봉을 귀 깊숙이 넣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54번 하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에 선다. 2.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쪽 가까이 끌어당긴다. 3.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준다. 4. 대상자가 일어났을 때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한다. 5.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허리를 지지해 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무릎을 곧게 이렇게 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이렇게 굽혀지도록 이렇게 일으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허리가 아니라 어깨를 지지해 주셔서 일으켜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일 때 앞에서 일으킬 때 돕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허리, 이렇게 허리 쪽을 감싸서 앞에서 일으키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보기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등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서 휴식을 하게 하는데요. 요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이렇게 배 밑과 아랫배와 발목 밑에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경사가 있는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일단 휠체어를 뒤로 돌리셔야 됩니다. 뒤로 돌리시고 한 번에 내려가면은 너무 그 내리막길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며 걸을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오른쪽 발목이 접질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단 건강한 쪽에 서게 됩니다. 건강한 쪽이니까 이렇게 왼쪽에 되겠죠. 이렇게 왼쪽에
건강한 쪽에 섭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건강한 팔, 지금 오른쪽이 접질렸으니까 이 왼손, 왼손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두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이 건강한 어르신 손목, 여기 손목을 잡아서 부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째, 건강한 쪽에 선다. 그 다음에 어르신의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두르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동한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59번 다음 그림처럼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든지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지팡이가 먼저이고요. 일단 오를 때는 지팡이가 먼저 올라가서 지팡이를 먼저 짚고 지지를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 건강한 다리를 올려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균형을 잡은 다음에 불편한 다리를 올리시는 방법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내려갈 때니까 내려갈 때는 다음 문제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6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일단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릴 때 순서는 이제 5번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일단은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도 일단 5번 지팡이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불편한 다리가 먼저입니다.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입니다. 지팡이로 내려갈 때 먼저 지팡이를 집어서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 불편한 다리를 내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다리가 내려와야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는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순서로 내려오는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는 1.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3.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네,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 다음에 왼쪽 다리입니다. 앞선 문제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편마비 대상자가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에 이제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팡이와 보행기 사용 방법은 좀 다른데요. 이 문제는 현재 보행기를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일단 한쪽 다리가 지금 현재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보행기와 약한 다리에 이제 실어서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옮기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를 옮기시는 게 이동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62번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GPS 장치는 침대 옆에 설치한다. 2.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3. 야간에는 배회 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4.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5. 매트형은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배회 감지기는 이제 복지 용구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GPS 장치는 침대 옆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에게 착용을 해야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간에 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세척하게 되면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물에 닿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트형은 오히려 어르신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3번 영양 밀도를 높이고 먹기 쉽게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결 방향으로 자른다. 2. 육류 요리 시 키위, 배 등을 갈아 넣는다. 3. 샐러드 드레싱으로 마요네즈를 이용한다. 4. 국은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제공한다. 5. 사태나 양지 등 질긴 육류는 높은 온도로 단시간 삶는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영양 밀도를 높이고 또 먹기 쉽게 조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육류는 요리 시에 키위나 배 등을 넣어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결 방향이 아니라 결 반대 방향으로 자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은 마요네즈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로 만든 드레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은 건더기보다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태나 양지 등 질긴 육류는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로 오래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64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따뜻한 전기요 2.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3. 풀먹인 무명 시트 4.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5.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네, 정답은 2번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가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뜻한 전기요는 오히려 따뜻한 온도가 직접 닿아서 유해 세균이나 진먼지, 진드기 등이 발생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풀먹인 무명 시트는 오히려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합성 섬유보다는 면으로 만든 이불 커버가 더 좋고요. 그리고 두껍지 않고 가벼운 거, 그리고 무게감 있지 않고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이 좋습니다. 65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 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경비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해도 우리는 또 열심히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4번 불만족해 한다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불만족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는 업무에 특별히 필요가 없겠습니다. 66번 겨울철 실내 습도가 너무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근육통 2. 수면장애 3. 안면 홍조 4. 관절염 통증 5. 호흡기 점막 건조. 네, 정답은 5번 호흡기 점막 건조입니다. 겨울철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다는 거는 습도가 너무 낮다는 건 건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 호흡기 점막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체질을 거부하면 정해진 시간에 한다. 2. 의치는 하루에 6에서 7시간 정도 착용하게 한다. 3.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굵은 모의 칫솔을 사용한다. 4.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경우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 누워 지내는 대상자는 면봉으로 잇몸과 이 사이를 닦아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 우리 치매가 있는 대상자의 구강관리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 만약에 누워 지내신다면 밖으로 나와서 양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면봉으로 잇몸과 이 사이를 잘 닦아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양치질을 거부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하기보다는 물치약이나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감은 서랍자 아니면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하루에 6에서 7시간 정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제거하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3번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굵은 모가 아니라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물을 뱉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삼켜도 되는 그런 어린이용 치약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2. 집에 아무도 없으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설명한다. 3.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4.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5.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갈 시간이 안 되었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우리 치매 대상자예요. 이제 그냥 대상자이냐, 치매 대상자이냐, 이렇게 문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 반복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반복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정답입니다.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행동,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이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놀이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가자고 한다.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앞에 68번에서도 치매 대상자가 계속 어떤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지금 69번 문제도 치매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이럴 경우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어떤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라가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70번 최근에 입소한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취침 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2. 적응 기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한다. 3. 시설 규칙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4.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수시로 제공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잠을 못 이뤘는데 취침 전에 드라마를 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르신이 편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준다. 2.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3.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현관에 배를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회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인데요. 치매 대상자는 어떤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외에다가 배회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실내에다가 배회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게 하는 것들은 어르신이 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복잡한 일은 어르신이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을 주어서 집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배회이기 때문에
현관에 벨을 달아서 출입을 관찰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72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을 열어 밖을 보게 한다. 2.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4. 조용히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5. 낮에 활동을 줄이고 일찍 잠을 자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질녘이 될 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거 3번처럼 어떤 소일거리를 애완동물을 이렇게 돌보게 하는 그런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번 커튼을 열어 밖을 보게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밖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TV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TV를 켜주시고 조명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명도 밝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산책을 한다거나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좋겠고요. 그리고 5번 낮에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에 산책을 하거나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으로 관심 전환을 유도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그냥 대상자인지 치매 대상자인지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는 이렇게 자유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노출증 같은 이런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 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2번처럼 적절한 보상을 준 거죠.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으로 관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하이가 붙은 옷은 오히려 억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네, 대상자 1.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2.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3.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4.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5.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굶기고 있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말기 치매 대상자가 되면요. 치매 대상자가 말기가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가 질문한 대답을 그대로 똑같이 소통이 안 되는 대답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신문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2명 선택하여 이름을 기입하고 첫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적는 훈련을 할 때 향상되는 인지기능은 1. 억제력, 2. 창의력, 3. 진압력, 4. 공감력, 5. 계산력. 네, 정답은 2번 창의력입니다. 이름을 기입하거나 이렇게 삼행시를 짓는 이런 것들은 창의력, 그리고 기억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인지기능 활동이 되겠습니다. 76번 감염 예방을 위한 오염된 물질의 위생관리 방법은 1. 심하게 오염된 옷은 즉시 버린다. 2. 튜브 관리 시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다. 3. 바닥에 쏟아진 체액은 물걸레로 닦는다. 4. 침구류에 묻은 혈액은 표백제로 세탁한다. 5. 장갑을 끼고 오염된 부분을 손세탁한 후 세탁기에 돌린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심하게 오염된 옷은 즉시 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버리실 필요는 없고 삶거나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 관리 시에 굳이 안면 보호구까지 착용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체액이 쏟아졌다면 물걸레로 닦는 것이 아니라
표백제와 물을 1대9 정도로 희석해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구류에 만약에 혈액이 묻었다. 이럴 경우에는 표백제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침구류가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은 이렇게 찬물로 깨끗이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장갑을 끼고 오염된 부분을 손 세탁한 후 세탁기에 돌린다가 정답입니다. 77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화상이 경미하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다. 2.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얼음을 데워준다. 3. 물집을 터뜨려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인데요. 1번처럼 화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멸균 드레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얼음을 데워주면 좋지 않겠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얼음보다는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집은 터뜨리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4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 세게라는 말이 있어서 틀렸습니다. 그냥 세게 없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고 있다라면 맞겠지만 세게 흐르는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치약이나 된장 뭐 이런 것들은 민간요법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78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70에서 9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4. 압박된 자세 상태가 유지되도록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호흡 확인, 도움 요청, 회복 자세 순으로 시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 문제는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분당 70에서 90의 속도가 아니라 분당 100에서 12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셔야 되고요. 2번처럼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압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최대 3cm가 아니라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가슴을 압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압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압박한 이후에는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다시 이완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반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분에게 도움 요청을 하셔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로 호흡이 있는지 얼굴이나 가슴을 10초 이내 정도 관찰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의식이 없다라는 게 판단되시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 회복 자세 순으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대상자의 호흡이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열어준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3.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4. 등 밑에 베개를 받쳐 가슴을 높여준다. 5.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에 호흡이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정상적인 반응이나 호흡이 없을 때 이럴 경우에는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3.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4.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이 없으면 심장 충격기 사용을 중단한다. 네, 정답은 4번 심장 충격기를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 정상호흡이 없을 때, 또 반응이 없을 때 이런 대상자에게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켜는 것이 아니라 전원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일단 바로 그냥 전원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기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심장 충격 가슴 압박 전에 심장 충격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그 뒤에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충격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맞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이 없으면 심장 충격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중단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네, 이것으로 실기 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